자, 물량 산출은 고르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정밀하게 산출할 때는 골조하고 마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을 산출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계산 견적 이런 건 엑셀로 산출을 합니다. 보통 이 고르전산은 외주를 주는데 설사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견적하시는 분은 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완전히 이걸로 물량 산출까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산출을 하고 또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 뽑아온 거를 검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뽑아왔으니까 바로 그냥 물량 넣고 단가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엑셀은 뭐 VBA까지는 필요 없고요. 내장 함수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견적이 가능하시고요. 또 외장 함수도 하시면은 속도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출 시트를 각 사별로 또는 각 회사에서도 아마 담당별로 자기가 만들어 쓰실 거예요. 통일된 양식이 없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마감, 골조, 창호, 가구 등은 나눠서 물량을 산출을 하고요. 이 산출 결과는 또 이제 직계표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산출하는 양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엑셀로 물량을 산출을 하면 이렇게 합계가 됩니다. 물량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산식과 수치가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한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산식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물량 산출한 내역에 산식을 전부 새로 다시 하셔야 돼요. 기존에 산출되어 있는 게 맞겠자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카피해서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사용했던 시트를 그냥 사용하실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수치를 다시 확인하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 수량은 공사비가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하시는데 선별하는 방법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기본 면적이 있어요. 전용 면적, 그다음에 실별, 뭐 침실, 거실, 그다음에 욕실, 현관, 또 가구 면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면적의 수량을 곱해가지고 계략으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바닥이다. 그러면 욕실 바닥 면적이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욕실 바닥 면적에다 세대수를 곱해요. 곱해서 하면은 전체 수량이 어림잡아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작업 부위가 연관된 품목은 욕실 바닥 물량이 나왔으면 결국은 욕실 천정등 물량도 같고요. 또 다른 사례로 경량 철골 천장 틀 물량을 뽑으면 그와 관련된 거는 바닥 물량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예외인 경우가 경량 천장 틀 물량과 바닥에 들어가는 기포나 방통 그리고 강마루 면적이 틀립니다. 틀리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산출된 부위지만 바닥에서는 물량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포나 이제 방통 물량에서는 현관이 빠지고요. 강마루는 거기에다 또 가구 면적도 빠집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지만 그 면적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차액부를 곱해서 보면 거의 물량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이템만 찾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유사 현장 발주 품목별 면적 비율은 유사 현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최근에 했던 유사 현장 물량을 뽑은 내역을 가지고 단위 세대 물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 전체 물량으로 하든지 해서 이 수량을 발주 수로 분류를 해서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숫자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0.023, 뭐 0.4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이번에 물량을 산출한 현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량을 산출해서 면적 비율로 나눠서 같은 발주 아이템별로 비교를 해보면 숫자가 틀리게 나옵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023이 나왔는데 이번 현장은 0.4가 나왔다. 그러면 이상하네. 근데 틀린 건 아니고요. 왜 그런지 원인이 파악이 되면 패스. 이유가 없으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물량뿐이 아니라 두 개 현장, 당초에 견적한 현장보다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났을 때 찾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의 종류는 일단은 민간 견적 제일 많이 하는 게 협력업체 견적 단가예요. 견적을 의뢰해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계산 견적일 때는 실적 단가, 그래서 기계약, 기견적 단가를 사용하는데 최근에 계약된 현장에 이제 해당되는 품목, 공정별 품목, 그다음에 아이템 그 단가하고 그 기존적은 최근에 견적을 하면서 받았던 견적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계약 단가는
한 번에 봐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돼야 돼요. 현장별로, 공정별로, 품목별로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단가의 추이도 봐야 되고 어느 뭐 바로 직전에 했던 단가가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을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가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단가는 각 현장별로 계속 반복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몇 개 현장을 묶어서 물량을 늘려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업체 쪽에서는 물량 확보도 하게 되고 저희는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실무자는 이미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발코니 난간, 뭐 목문 창조 말고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시장 단가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민간이 사용하는 단가 그거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견적 이제 단가를 넣기 위해서 견적을 봤는데 이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보시면은 협력업체 리스트를 확보해서 견적 조건과 공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그리고 도면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웹하드에 올립니다. 업체에서 찾아보기 하면 되고요. 견적한 거를 이제 받아야죠. 견적 수별량 시트를 봤는데 견적을 이제 적게 할 때는 뭐 20, 30개, 50개 정도 하고 진짜 실행할 게는 100개가 넘어요. 없는 견적을 하게 되면은 받는 게 일입니다. 그 업체들을 공정별로 다 받아서 대비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견적 수발용 엑셀 시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분류를 하고 어디서 금액이 튀는지 빠졌는지 비교를 하고 내고까지 해서 전체 본 내역서에 단가를 링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견적 수발 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협력업체 리스트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에 받았던 업체가 아니라 관련 계약팀 또 공사팀 그리고 회사마다 명칭이 틀리지만 이제 고객만족팀, 뭐 CS팀이라고 하죠. 이런 팀의 확인을 받아서 만약 계약팀에서는 입찰을 계속 했더니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 성의가 없다, 너무 경쟁력이 없다 하는 업체는 배제시키고요. 공사 쪽에서도 공사 이제 어떤 시공 능력이나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CS팀, 고객만족팀에서는 공사는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보지 않더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통합을 해서 업체 평가를 해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업체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은 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본인 팀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적 수발용 시트를 활용하려고 하면 이 공내역에 있는 행위나 공내역세 행위나 삭제를 추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견적 수발용 시트를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견적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